이렇게 수술이 완벽하게 근치적 절제술이 되었다 하더라도 2기 위암은 약 20에서 30%, 3기 위암은 40에서 50% 수준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위암에서도 면역항암제 등이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이 도입되면서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치료 전략에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보조요법과 유지요법까지 전체를 다 완료한 환자군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확인돼서 이로 인한 지속성과 이 치료의 완료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위암센터 위장관외과 김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김효송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일본과 함께 조기 위암 발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암 수술 성적과 생존율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2기, 3기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는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발 위험과 장기 생존율 개선이 여전히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의 경우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조기 발견율이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기 위암의 진단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수술로 눈에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체내에 남아있는 미세 전이가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전이는 통상적인 검사로는 확인이 어렵고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식하면서 재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암 재발은 주로 복막전이, 간전이, 원격 림프절 전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추적 관찰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검사들을 진행하는데요. 그건 보통 5년을 하는데 이렇게 5년을 통상적으로 한다는 건 5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술 후 3년 이내에 위암은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발하는 환자의 90% 이상이 3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3기 위암 환자들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수술적 치료인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수술이 완벽하게 근치적 절제술이 되었다 하더라도 2기 위암은 약 20에서 30%, 3기 위암은 40에서 50% 수준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병기가 높을수록 미세전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재발 위험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2기, 3기 위암에서는 수술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재발 위험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이 재발해서 원격전이나 복막전이가 되면 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 목표가 완치보다는 질병을 조절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 재발 후 4기로 진행된 환자의 생존율은 크게 낮아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 생존 기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절반 50%의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위암은 이제 이전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월 정도였지만 최근에 좋은 약제들이 많이 도입됨으로써 환자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은 수술 전 항암 치료로 종양의 부담을 좀 줄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미세전이나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을 좀 조절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후에도 수술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전이를 제어해서 재발 위험을 낮추는 치료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치료, 항암 치료, 근치적 절제술,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최근 위암에서도 면역항암제 등이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이 도입되면서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치료 전략에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 과정에 항암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성 위암 2기, 3기 환자에서는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잔존 암세포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보조적 항암 치료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성 위암에서 표준 치료이고요. 그거에 덧붙여 이제 그 전에 수술 전에도 그렇게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미세 암세포들이나 미세 전이들을 컨트롤을 하고 종양의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좀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재발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마테오른 3상 연구에서 더발루마브를 병용했을 때 질병이 진행하거나 재발 또는 사망하는 위험을 낮추고 무사건 생존율과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을 개선했습니다. 재발하지 않고 그리고 암으로 사망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수술 전 치료를 마친 후에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그 수술 전 치료의 효과로 남아있는 암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술 전 치료를 마친 후 수술로 제거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살아있는 암세포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환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절제 가능한 진행성 위암 치료를 수술 중심에서 재발 예방하고 장기 생존을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2, 3기 환자에서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림프절 전이가 수술 전부터 확인된 환자, 그리고 위식도 접합 후 선암 환자군에서 중요한 치료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는 환자분의 병기, 전신적인 상태, 그리고 동반 질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외과 선생님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을 같이 하면서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은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 위암을 진단받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실 텐데 바로 수술받지 않고 항암을 또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혹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이 더 진행되지 않을지 수술 치료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외과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 전 요법이 보조요법이 효과가 좋았을 경우 환자분의 예후나 장기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수술 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이 수술 전 항암요법이 왜 중요한지를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3상 마테오른 추가 분석에서도 수술 후 보조요법과 유지요법까지 전체를 다 완료한 환자군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확인돼서 이로 인한 지속성과 이 치료의 완료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거나 맞는 약을 더 조절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은 외과, 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간의 긴밀한 다학제 협진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진료과가 환자의 병기, 치료 반응, 수술 가능성 여부, 재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좋은 치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계획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진이 경험 축적과 환자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젊은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저랑 김효성 교수님이 같이 뵀던 환자분, 그분이 5년 추적 관찰을 종료하고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식도 경계부 선암의 진행성 암을 진단받고 오셔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수술적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수술 전 보조요법을 김효성 교수님께 상의 드렸고, 김효성 교수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와 그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도와주셔서 잘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술 후 보조요법도 김효성 교수님께서 잘 해주셔서 쭉 5년 팔로우를 하고 아직까지는 재발 소견이 없어서 다녀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으로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을 줄여서 환자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을 1차적으로 했고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수술 전 치료를 통해서 한 번 더 장기 생존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환자는 그 당시에는 이 마테오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 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수술을 했고, 그 후에 완치가 됐고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을 보인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는 것보다 수술 전 항암 치료가 환자분들이 오히려 견디시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수술하고 힘드신 게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까지 하고 못 먹고 이러시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데, 수술 전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암이 줄어들면 오히려 식사하시는 게 나아지고 영양 상태가 나아지고,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에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재발을 줄이고 환자분의 장기 생존을 늘리기 위해서 수술 전 항암 치료까지 도입하는 다음 세대의 치료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어쨌든 수술 전후 보조요법을 결정을 하시고 수술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잘 드셔야지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든 항암 치료든지 다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잘 못 드시는 상황이 되시면 전체적인 면역력이나 체력이 떨어지시면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치료를 다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는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하거나 또 병이 있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드실 수 있거나 이제 입을 통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장내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돕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 무척 두려우실 텐데요. 저희가 항암 치료를 이제 하면서 환자분의 상태, 연령, 그리고 동반 질환 등을 다 고려해서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약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고,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하면 그 다음엔 또 용량을 조절하거나 서포티브를 하는 이제 서포티브 케어라고 하는데, 그런 보조적인 요법들을 쓰면서 환자분에 맞춰서 너무 힘들고 위험하지 않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잘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암 환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위암의 경우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제때에 맞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기 진단을 높여서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점이 좋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치료 전략들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맞춤 표적 치료제들이 많은 옵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진단을 받으면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에게 맞는 정밀 치료를 시행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함께 병을 이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위암편 김유민, 김효송이었습니다.